그리고 오늘도 관리자님께서 그걸 해달래요. 비덴트 영상을 좀 찍어달라 그래서 비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 회사에 대한 설명보다는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랑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막 신고가를 갱신한다, 어쩐다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계속 꿈지락꿈지락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나 테슬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게 할 거야. 이 말 한마디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 전부터 비트코인의 붐은 계속 불고 있었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이유는 어찌 보면은 시장 경제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계속 찍어낼 수 있죠, 화폐는.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위아래로의 변동이 심합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금리 등을 올려서 시장의 돈을 은행이 다 가지고 가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이 없으면 화폐의 가치는 올라가죠. 자, 근데 최근에 시장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경기부양책이라는 이름 가지고. 또한 금리를 인하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했어요. 은행에서 돈도 다 빼서 시장의 돈이 그냥 넘쳐요. 이걸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식이 떡상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코모땡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푼 거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상태로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지금은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오히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돈이 생겨도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최대한 줄이죠. 그런데 경제가 회복돼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현금이 많아요. 근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옛날에는 빵 하나에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었는데 치킨 양이 부족한 거예요. 치킨집이 너무 성황이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치킨값이 2만 원이었던 게 3만 원이 될 수 있겠죠. 나 돈 많아. 저번에 나라한테 지원금도 받고 다 해가지고 나 돈 많으니까 나 3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러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길까? 혹은 시장 경제가 언제 무너질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화폐가 아닌 다른 안전자산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된 겁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화폐처럼 찍어내고 줄여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정해진 수량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자산인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금이 있었죠. 원래 전통적인 안전자산은 금인데 금은 매장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열심히 채굴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총 수량이 정해져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옛날 같았으면 지금 시장에서 금값 미친 듯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떡상하는 건 단순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 살게 해줄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추후에 시장이 큰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뭔가 대기업들이 도산했을 때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확 떨어질 수 있지만 금이나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비트코인 뭐 엄청 더 올라간다라는 말이 꼭 거짓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뭐 저는 좋게 보지는 않지만서도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제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움직이죠. 근데 사실 뭐 비덴트라던가 우리기술투자 그래요. 관련주는 맞죠. 자, 차트 먼저 보시면 일단은 비덴트 같은 경우는 갭 두고 아랫갭 메꿨네. 얘는 이제 리스크가 하나도 없네요, 체스님. 빠져봐야 뭐 얘 8,900원 아니에요? 그럼 9,450원이니까 빠져봐야 요만큼밖에 안 빠지겠네요. 그럼 얘는 60일선 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관련주들도 대장, 부대장 이런 애들이 있죠. 일단은 대장격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아래 갭자리가 있어요. 자, 우리기술투자가 만약에 이만큼 빠지면 비덴트가 우리기술투자가 아래 갭 메꾸기 위해서 이만큼 빠지면 과연 비덴트가 60일선 딛고 반등을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다 손잡고 같이 움직여요. 예전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종목이 이글벳과 제일바이오였습니다. 제일바이오도 예전에 먹고 나온 종목이죠. 당시에 제일바이오를 추천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일바이오 아랫갭 메꿨네요. 근데 아랫갭 메꿨다고 제일바이오 사면 안 돼요. 왜냐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보시면 12월 18일 아랫갭 메꿨고 아래 지지선 있으니까 얘 무조건 반등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12월 18일입니다. 이글벳 이글벳이 12월 18일 자, 12월 18일 이글벳의 자리는 여기였어요. 근데 이글벳이 아래에 갭자리가 있었거든요. 이글벳이 올라야 제일바이오가 올라요. 이글벳이 먼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랫 갭자리를 메꿨지만 이글벳은 아랫 갭자리 못 메꿨죠. 그래서 이글벳이 이 갭자리를 메꾸면 제일바이오는 오를 수가 없어요. 이글벳이 오르지 않는데 제일바이오가 오를 리가 없죠. 그래서 제일바이오도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올랐죠? 1월 5일. 정확히 제일바이오가 반등한 시점을 찾아보면 이글벳이 12월 24일 날 아랫갭 자리를 메꾸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제일바이오도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12월 24일. 요때부터 반등을 시작했죠.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한 종목 차트 아랫갭 메꿨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보다 더 힘이 좋은 종목이 아래에 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 빠지면 당연히 얘 종목도 빠져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비덴트가 차트로 보기에는 60일선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 뭐 빠져봐야 지가 60일선 딛고 가지 않을까? 왜냐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요새 힘이 좋고 하니까.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기술투자가 아래 갭을 메꾸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비덴트의 진입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내가 지금 비덴트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기술투자 차트를 더 우선시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기술투자가 이 자리 메꾸러 가면 비덴트도 당연히 빠질 테니까. 여기 비덴트는 비록 60일선의 지지선이 있어도 이렇게 왔는데 우기투가 아직 아랫갭을 못 메꿨어요. 그러면 얘는 이 자리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비덴트를 투자하셔야 할 거예요. 분봉 차트라도 아직 아래에 조금 여유 있네요. 8,750원, 8,000원, 9,000원 요 정도 선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관리자가 부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비트코인 관련주 되게 싫어해요. 네, 엄청 싫어해요. 극혐이에요. 알겠죠?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